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미추홀 13지구 시의원이 13지구 주민들을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는 11월 4일까지 렌트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지구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올 4월 1일 이후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KYCC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오는 29일 토요일 제2회 교육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대학 입학 후 진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 웨비나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대 진학을 비롯해 스템 전공과 취업에 관해 선배들이 직접 출연해 생생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담을 전달합니다. 올겨울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트리플 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LA의 차량 절도 사건이 증가세를 보여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9,000여 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학교 졸업생으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코미디언 레슬리 조던이 헐리우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7세로 헐리우드 거리에는 현재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카니에 웨스트와 관련해 그의 후원사들이 계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기업으로 남아있던 아디다스도 결국 후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미국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미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할 건 없다며 내부 정치에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1인 권력 독점 체제를 확립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2027년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독려했습니다. 2027년도는 타이완 무력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확대하려는 구실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이 전면 불참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한국 축구대표팀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보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세계 탑10 센터백에도 선정됐습니다. NBA 포틀랜드가 덴버를 135대 110으로 승리하면서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클리퍼스는 오늘 오클라호마 시티와 경기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이번 주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좋은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시의회가 오늘부터 다시 대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마이크 보니 시의원 등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시의원들이 나타나서 지난 12일부터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오늘 대면회의로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회의 복귀하면서 처음 시의장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게 되지요.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의장이 처음으로 대면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길세디오 의원과 케빈 드레용 시의원, 이 두 명의 인종차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시의원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케빈 드레용 시의원은 LA 시의회 회의에 당분간 불참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밝혔지만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이런 시의원의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케빈 드레온 시의원에게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법은 없다 라면서 사퇴를 또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면회의에서는 누린 마르티네즈 시의원과 관련해서 지역구 6지구의 새로운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초 페럴 제13지구 시의원이 13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일 에코파크에 위치한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오페럴 시의원이 총 300만 달러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대상은 LACC 13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로 올해 4월 1일 이후로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13지구는 웨스턴 윌턴, 윌셔 센터, 윈저 스퀘어, 라치몬트 빌리지, 앳 워터 빌리지, 램파트 빌리지, 에코파크, 실버레이크, 리틀 아르메니아, 버지 빌리지, 벌도고 빌리지, 타이타운, 이스트 할리우드, 세인트 앤드류 스퀘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기준 연소득 66,750달러 이하, 2인 가족 기준 76,250달러 이하, 3인 가족 기준 85,8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95,300달러 이하, 5인 가족 기준 102,950달러 이하인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생계형 건물주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0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24일부터 시작돼 11월 4일까지 대면, 온라인,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면 신청의 경우 에코파크에 위치한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브리즈 파운데이션, 그리고 아마니안 릴리프 소사이어티가 참여합니다. 한인 신청자들은 한인 청소년회관 KYCC로 연락하면 대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오페럴 시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300만 달러의 기금이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지원자들은 본인 거주지의 집코드가 LACC 13지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It'll be until the $3 million are fully expended, and it applies only to residents in the 13th district. Tha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when you apply, it'll be confirmed immediately whether or not you actually live in the 13th district.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선착순으로 받는 건 아니고 2주 동안 어플라이 하셔서 이제 모든 그 서류 검사 이후에 만약에 달러 어마운트보다 더 많은 그 패밀리가 어플라이 했다 그러면 저희가 러터리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 http://cd13.com/rentalaid를 방문해 24일부터 11월 4일 밤 11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지구 렌탈 보조 한라인 855-490-3481번으로 연락해 해당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중간선거가 보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최대 경합지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의 사전투표 열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따르면 17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22일 현재 81만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2020년 대선 때보다 20%, 2018년 중간선거 때보다는 무려 15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지아주는 네바다주와 함께 상원선거 최대 경합지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이 조지아주의 사전투표가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현재 불투명합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로부터 부정선거가 있다는 공격을 받았고 이후 투표 요건을 더 강화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흑인 등의 투표권 행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지지 경향의 백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과 동시에 낙태권 등 이런 문제에 호응하는 진보 유권자들이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집했다는 각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등장해서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둔화세를 보이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백신을 2차례 맞고 부스터까지 2차 완료하고도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2가 백신까지 모두 5번이나 백신 접종을 하고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전염성이 훨씬 강해지고 기존의 백신이나 이전 감염을 통해 생성된 면역을 상당히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되고 있고 또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해도 재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네바다, 하와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 남서부 지역은 현재 BA5가 우세종으로 신규 확진들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학력 저하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50개 주 중 유타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수학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8학년 수학 평균 점수가 8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8학년의 읽기 실력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종에서 학력 저하는 확인이 됐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하락세는 더 가팔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 저소득층이 사는 학교에 다닐 확률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1세 교사와 16살 학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의 19살 졸업생으로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범 올랜도 해리스가 오전 9시 직후 센트럴 비추럴랜드 퍼포밍 아츠 하이스쿨에 침입해 총을 난사했으며 이날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7명의 학생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를 졸업한 총격범 해리스는 장총과 총알 30발을 채울 수 있는 대용량 탄창 12개로 무장한 채 학교에 도착했으며 학교 건물로 들어선 뒤에 너희들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외치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에 무장 요원들이 학교에 도착했고 총격범을 찾는 데 8분이 걸렸다면서 2분간 총격전 끝에 범인이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측은 해리스가 전과는 없었으며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2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쾌청한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께는 약간 밑돌아서 쾌적한 가을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남가주는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내려앉아 보다 서늘해집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2도가량 다시 오르겠지만 다음 날은 금요일을 지나 이번 주 주말까지도 평경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가을 날씨가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1도, 55도, 해안 지역은 72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4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하시엔다 블루버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60번 웨스트 방향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134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7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매그놀리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서울과 한국TV가 오는 29일 토요일 대학 입학 후 진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회 교육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인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대 진학, 그리고 테크 등 스템 전공과 취업에 관해서 경험자들이 직접 나와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대학 진학 후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한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라디오서울과 한국TV는 대입 시즌을 맞아 대학 입학 후 막바로 시작되는 진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제2회 라디오서울 교육 웨비나에서는 첫 번째 시리즈로 한인 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의대 진학과 테크 등 스템 전공, 취업 문제를 경험자들의 스토리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의대 진학을 위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스템 전공 후 취업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이언 전 라디오서울과 한국TV 대표를 비롯해 게이밍 스타트업 브레이브 터틀스의 케빈 김 CEO, 아마존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인 김민성 씨, 마요 클리닉 알릭스 메디칼 스쿨에 재학 중인 아이린 염양, USC 캑 메디칼 스쿨에 재학 중인 데보라 최양, 그리고 예일대 프리메드 과정 중인 해나 지양이 연사로 나와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고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웨비나 서두에서는 브라이언 전 라디오서울과 한국TV 대표가 대입 원서 제출 마지막 체크리스트와 팁, 그리고 원서 제출 이후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USC 캑 메디칼 스쿨에 재학 중인 데보라 최양은 프리메드 때 수강 과목 짜기부터 멘토 찾기, 대학 시절 일관성 있는 과외 활동 팁, 좋은 추천서 받는 방법, 개비어 동안 알찬 활동 경험 등을 주제로 의대 지망생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t this webinar, I'm hoping to kind of talk about my journey to medicine. I also want to talk about what I did during my gap year and also share any helpful tips for applying to medical school. 마요 클리닉 알릭스 메디칼 스쿨에 재학 중인 아이린 염량은
대학생활과 갭이어 동안 자신의 리서치 경험과 의대 입시를 거치면서 얻은 교훈을 쉐어하고 만일 의대 진학을 다시 준비한다면 이 점은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의대에 진학한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생생한 어드바이스를 전할 계획입니다. The first is what I think made me a good medical school applicant. And the second thing I want to share is what lessons I learned and what I might do differently if I could go back in time to my freshman year of college. Hope to see you all there. 현재 예일대에 재학하면서 프리메드 과정을 밟고 있는 해나 지향은 의대 지망생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나눌 계획입니다. 게이밍 스타트업 브레이브 터틀스의 CEO 케빈 김 씨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한인 학생들에게 창업까지 어떤 경험을 쌓고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신의 스토리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많이 트라이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쌓아보고 거기서 이제 좀 실수도 하고 당연히 실패도 하겠지만 그래야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엔지니어 김민성 씨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취업 준비 전략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연사들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한인 고교생과 대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CBB뱅크가 후원하며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한국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 HANKOOK TV를 검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웨비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주요 도로 15번 프리웨이에서 어젯밤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3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0분쯤 LA 북동부 폰타나 지역의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의 시에라 애비뉴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CHP는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고 탑승자 2명이 불에 난 차량 안에 갇혀 있다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고 차량에서도 역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베벌리 글로브 지역 이 로버슨 길에 위치한 샤넬 매장, 명품 매장 샤넬 매장이 또 털렸습니다. 용의자들은 회색 메르세데스 벤츠 스린터 벤 차량으로 가게에 돌진해 매장 철조망과 유리 진열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에 가게 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강탈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용의자들은 떠났습니다. 얼만큼의 금품을 강탈해 갔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고가의 주얼리와 핸드백 등을 강탈해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벤 차량 그대로 남아있고 철조망이 찌그러진 채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널려 있으며 샤넬백 등이 바닥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지난 7월에도 똑같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새벽 시간대 절도단이 벤 차량으로 샤넬 매장에 돌진해 유리 진열을 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새벽 또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용의자 8명이 차량 3대에 나눠 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에 범행은 현재 조사 중이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에서 차량 절도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조심할 것을 당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곳 한인타운에서만 10건이 발생했고 올 들어 LA에서 모두 19,000건 이상 발생해 전년도보다 13%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 절도의 주요 발생 지역 중 하나로는 이곳 한인타운이 꼽혔습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LA 한인타운에서는 549건이 차량 절도가 보고됐고 이것은 LA 네이버후드 지역 중 5번째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1위는 다운타운으로 같은 기간 1,014건을 기록했습니다. 차량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차량 도난 사건이 올해 발생했는데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올 상반기 약 50만 대의 차량이 도난당했고 피해 규모로는 45억 달러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차량 가격이 비싸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촉매 변환기 같이 고가에 팔리는 차량 부품을 노린 차량 절도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실업률과 물가 상승, 조직적인 범행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이 실업수당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 도용 사기 범죄가 만연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개발국 EDD는 새로운 보안 및 신원 확인 등을 통해 사기를 대폭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EDD를 사칭한 텍스트 메시지 발송으로 사기 행각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한인들이 이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계획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가짜 노동력 대행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한다며 청구인들이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부정한 혜택 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훔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사기단은 소셜번호와 은행 금융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셜번호는 사기단이 노리는 개인정보로 각종 신분 도용과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텍스트 메시지가 너무나 정교하게 오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클릭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소셜 번호를 물어보거나 은행 정보를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서 아이폰 지도에서 독도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팀 쿡, 애플 CEO에게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등 22개국 아이폰 지도에 독도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아이폰 지도에서는 독도가 검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의 서한은 팀 쿡이 자주 사용하는 SNS 계정을 통해 전달됐고 독도와 관련 영어 영상을 첨부했으며 우편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문 자료도 동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버타운 라구나우즈 한인 탈북자 돕기회, 라구나우즈에 계시는 한인 은퇴 어르신들입니다. 이 베벌리힐즈에서 열렸던 링크 갈라쇼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5,000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탈북자 지원을 시작한 라구나우즈 한인 어르신들 모임은 그동안 82명의 탈북을 도왔고 한 명의 탈북 경비는 $3,000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82명의 탈북을 도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갈라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젊은이였었다 하면서 시니어는 이제는 우리뿐이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 계획 주문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당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베이커스필드에 위치한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의 주인인 캐시 밀러를 1959년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밀러 측은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차별금지법에 선행한다며 맞섰고 밀러 측 로펌은 가톨릭 계열로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수정헌법 1조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영국의 가디언은 논평했습니다. 맥립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매년 가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만 판매하는 시즌 메뉴죠. 맥립 샌드위치를 오는 10월 31일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981년에 처음 출시된 이 맥립은 전 세계에서 한정 판매되기 때문에 맥도날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가장 기다리는 메뉴 설문조사하면 늘 1위로 뽑히는 맥립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맥도날드는 맥립 시즌은 올해가 마지막 컴백이 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샌드위치와 굿바이 투어에 오른다며 모든 작별 여행이 그렇듯 이번 투어가 잘 가보다는 다음에 또 보자라는 엔딩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랜캐년 동굴 관광지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관광객 5명이 수일째 고립돼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치 스프링스의 그랜 캐년 동굴 지하 60m 지점에 관광객 5명이 지난 23일부터 사흘째나 갇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동굴 관리사업 회사 측은 처음에는 전기 고장으로 알고 발전기를 가동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자체 기계적 문제로 봐야 하고 이렇다면 언제 수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변명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와 계단이 마련돼 있지만 층계참이 21개나 있을 정도로 계단이 길고 고립된 관광객 중에는 건강상 계단이나 사다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서 다 같이 동굴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관광객들이 머무는 곳에는 지하 공간을 활용한 고급 모텔과 식당이 마련돼 있어 이들은 현재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All New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소식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리시 스낵 전 재무장관이 영국 차기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결정되자마자 소식 전해드렸죠.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내각의 역사상 첫 백인이 아닌 총리입니다. 와이텐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로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영국에서 보수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쟁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후보가 된 수넥 전 재무장관이 보수당 대표와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It is the greatest privilege of my life to be able to serve the party I love and give back to the country I owe so much to. 수넥 총리 내정자는 300여 년에 걸친 영국 내각 역사상 백인이 도맡아온 총리 자리를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 혈통의 인도계로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42살로 1812년 로버트 젠킨슨 총리 이후 최연소 총리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인도 출신 이민 3세인 수넥은 의료인 부모 밑에서 옥스포드와 스탠포드 등 최고 학교를 나왔고 부인은 인도 억만장자의 딸입니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수넥 내정자는 단정한 머리 모양과 딱 맞는 고급 정장 스타일로 헝클어진 머리와 돌발 행동으로 유명한 존슨 전 총리와 비교됩니다. 2015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출한 그는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첫 정부 직책을 맡았고 2020년 2월엔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먼저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트러스 총리가 남긴 후유증을 수습해야 합니다. But there is no doubt we face a profound economic challenge. We now need stability and unity, and I will make it my utmost priority to bring our party and our country together. 수넥 총리 내정자는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한 뒤 정식 취임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들으신 대로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로 선출된 리시 수넥 전 재무부 장관이 오늘 제57대 총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수넥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된 뒤에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실 앞에서 관례대로 총리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성장 추구는 숭고한 목표이지만 리즈 트러스 총리는 몇 가지의 잘못을 했고 나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총리로 뽑혔다면서 즉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코로나 여파도 남아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이 불안정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 안정과 신뢰를 정부의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이며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내에 영국 총리 내정자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새 영국 총리가 국왕을 만나 정부를 구성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 미국 대통령이 축하하는 것이 의전이라며 수요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은 수넥 총리와 통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강력한 동맹이며 오랜 우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이슈에 대해 믿을 만한 파트너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20차 당대회에서 1인 권력 독점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수뇌부를 소집했습니다. 오는 2027년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다그쳤습니다. 2027년도는 타이완 무력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황색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난 시진핑 주석 양옆에 신임 군 수뇌부가 모두 집합했습니다. 군 통수권을 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다그쳤습니다. 2027년까지 인민군 현대화를 매듭짓고 미군을 뛰어넘는 세계 인류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말년 타이완 무력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시진핑의 국방개혁을 보좌한 장요우사는 군서열 2위, 앞서 8월 타이완 봉쇄훈련을 주도한 허웨이둥 동부정구 사령관은 넘버 3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선부대 장병들도 시진핑의 강군사상 실현을 부르짖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당중앙 정치국엔 핵 로켓 과학자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한다는 방어 위주의 핵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300기 안팎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27년 700기, 2030년엔 1000기까지 증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중 간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질 경우 기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약하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향해서 국제축구연맹 FIFA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뭐 이런 찬사도 없어요. FIFA는 SNS 채널을 통해서 김민재를 조명했는데요. 유니폼도 합성을 했습니다. 왼쪽은 나폴리 유니폼, 오른쪽은 한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 선수를 편집해서 SNS에 올려놨습니다. FIFA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바위 같은 수비, 리그 최고, 카타르 준비 완료 이렇게 적었습니다. 워낙 단단한 수비를 펼쳐서 이탈리아 세리에 데뷔하자마자 리그 최고 수비수로 인정받은 김민재 선수가 곧 2022 카타르 월드컵 도전을 앞뒀다는 뜻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7월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 A에 있는 나폴리에 입단하면서 유럽 5대 리그인 세리에 A 무대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11경기 중 10경기에 출전해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김민재가 가세한 나폴리 패배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올 시즌 공식전에서 개막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리는 세리에2에서 9승 2무로 1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에서 4전 전승으로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팀마다 상대팀 그리고 나폴리 감독 역시 김민재 선수의 극찬 경기 후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메이저리그 MLB 챔피언을 결정하는 제118회 월드시리즈가 오는 28일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 파크에서 막을 올립니다. 2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를 제패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13년 만에 내셔널리그를 석권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대결은 여러 면에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서 리그 최강팀으로 입지를 굳힌 휴스턴은 2017년 사인 훔치기 스캔들로 얼룩진 첫 번째 우승의 수모를 씻어내고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리그 와일드카드 3위로 포스트 시즌 막차를 타고서는 강호들을 모조리 꺾고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필라델피아는 1980년, 또 2008년도에 이어서 세 번째 우승을 노리게 됩니다. 두 팀은 1980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이래 42년 만에 가을 야구에서 맞붙습니다. 휴스턴은 1962년 창단 이래 2012년까지 내셔널리그 소속이었다가 2013년도부터 아메리칸 리그로 옮겼습니다. 휴스턴은 올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106승을 거뒀고 필라델피아는 포스트 시즌에 오른 내셔널리그 팀 중 최소인 87승에 그쳤습니다. 두 팀의 승차는 무려 19승으로 MLB.com은 역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은 팀의 승자로는 두 번째로 많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